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경계 침범 토지 취득 시효로 빼앗길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 계획상으로는 다른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문을 제기하셔서 이것부터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 20년 점유하였다고 무조건 내 소유되는 것 아니야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끝부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침범 씨와 김당혜 씨가 서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적도 상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이침범 씨가 김당혜 씨 소유의 적세 표시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단골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침범 씨가 적색 부분을 20년간 점유한 것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인정이 된다면, 달리 표현하여 자주점유, 즉 자기가 주인인 점유를 하였다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침범 씨가 경계가 잘못된 사실을 시인하고 언젠가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면 약속한 순간부터 이침범의 그 점유는 타주 점유, 타인이 주인인 점유가 되고 침범 사실에 대한 시인 및 반환 약속이 20년이 돼서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한 것이라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 문제는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침범 씨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느냐 가 여기에서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침범 씨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서의 점유이어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는 실제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침범 씨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침범 씨가 침범 상태의 경계가 진실된 경계라 믿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했어야 합니다. 예컨대 실경계가 수십 년 전에 설치한 견고한 담, 축대 혹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계선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침범 씨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엿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견고한 건물이 적색 부분에 걸쳐 있어서 건물 철거가 문제될 상황이라면 이침범 씨의 적색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많습니다. 둘째, 토지 대장상의 면적은 예컨대 50평이고 50평에 대한 그 매매대금을 치르고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은 100평 정도이어서 이거 누가 봐도 인근 토지를 50평 정도 침범한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이침범 씨의 자주점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이침범 씨가 그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경계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이 이루어진 기록이 지적공사에 남아있고 그 측량 성과도에 적색 부분이
김당해 씨 소유인 사실로 나타나 있다면 이친범 씨는 매수 당시 적색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친범 씨의 적색 부분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이친범 씨는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김당해 씨가 경계가 의심스러워 경계천령을 하여 경계침범 사실을 알았고 이친범 씨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김당해 씨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즉시 이친범 씨에게 알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알리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친범으로부터 토지 인도 약속을 받아내고 또 이것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각서 형식의 서면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친범 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각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친범 씨가 경계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점부터 이친범 씨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이친범 씨가 점유 개시 당시에 자주 점유를 하였다면 그 자주 점유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친범 씨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되려면 경계 침범 사실을 알린 후 이친범 씨가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여야 비로소 타주 점유로 됩니다. 이친범 씨가 최초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가 자주 점유이었다면 자주 점유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장차 20년이 경과하였을 때 이친범 씨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히 그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소송 제기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점유기간 20년의 기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기간 20년은 자신의 점유기간뿐만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쳐서 20년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친범 씨는 전 점유자 최친범 씨의 점유까지 합쳐서 1990년 1월 1일 0시부터 만 20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31일을 취득시효 완성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 개시 시기인 2000년 1월 1일 0시부터 만 20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31일을 취득시효 완성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이를 근거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불과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즉 실무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만약 이친범 씨가 2009년 12월 3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김당해 씨는 그 이후인 2015년 1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친범은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김당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친범 씨가 2019년 12월 3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김당해 씨는 취득시효 완성 이전, 이후가 아닌 이전에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이친범 씨의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은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사유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을 이중 매매하여 후에 매수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후에 매수한 사람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먼저 매수한 사람은 손해배상 문제는 차치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법적으로 난해한 문제는 그 밖에도 매우 많고 대법원 입장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취득시효이든 소멸시효이든 시효 문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서양의 법언을 기초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즉각 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의문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과 같이 그에 따른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